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자, 이제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오후 수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시간 당 교재 이거 준비하시고, 교재 맞죠? 네, 또 공시법 맞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터 하나 있어요? 프린터 이거 출력하시고,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자, 제가 이제 이 2시간 교재, 자, 제가 썼지만 전 정말 볼 때마다 감탄해요. 정말 좋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요약집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면서 만드는 교재인데, 요 2시간 교재는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확 만들었어요, 진짜. 예, 진짜 한 번에 그동안 이런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동안 있었던 모든 기본서부터 요약집서부터 무슨 문제집서부터 다 일목요연하게 다, 그래서 좋은 것들만 잘 정리해 가지고 한꺼번에 한 권으로 묶어낸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교재로서는 꿈을 이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2시간 교재는 제가 스스로 봐도 이렇게 가슴 뿌듯합니다. 이 진짜 좋다,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네, 느낌이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자, 지금 11, 12월 달에는 사실 이 교재가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1, 2, 3, 4, 5, 6, 7, 8.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7, 8월 달까지가 아무래도 정규적으로 이 교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마무리 특강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시험 보는 연습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정규로 지금 이 교재 가지고 마지막 가는 게 이제 5, 6, 7, 8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지금 1, 2, 3, 4 두 바퀴를 돌았어요, 지금. 계속 요약 정리 앞에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 6월 달에는 여기다가 이제 예상 문제집이 있잖아요. 뒤쪽에 예상 문제집 좀 넣어놨습니다. 우리 이제 정규 메가랜드 예상 문제집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또 추린 거예요. 또 추리고 정리해가지고 앞쪽에서 몇 문제만 해도 넣어놨습니다. 예상 문제집, 기출 문제집, 그다음에 기본서, 요약집 다 압축해서 한 권에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교재를 다 마무리하는 거는 요게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7, 8월에는 조금 문제 쪽으로 좀 넘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이론 정리보다는 지금 이론 정리 좀 집중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재 앞쪽에는 이론을 좀 교재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짚어드리는 기회를 요번에 가지려고 그래요. 요번에. 사실 이제 3, 4월 달에 이론도 하고 여기다가 기출도 했었죠. 거기다가 제가 프린트까지 붙여드리느라고 좀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이론은 충분하게 못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 6월 달에는 예상 문제가 기출 문제 지난달에 한 것보다 조금 적어요. 조금 적으니까 여기다가 프린트에 최소한 문제를 조금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한 뭐 대여섯 문제씩만 붙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풀면 이론 정리, 교재를 가지고 이론 정리하기에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 6월 달에는 우리 교재의 이론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7, 8월에는 이제 그동안 했었던 거 총정리해가지고 교재를 총 일목 요번에 한 번에 보는 이런 기회로 가질 겁니다. 지금 이제 요 단계에 와 있는 거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10월 달 시험이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에 막판이야, 막판. 그래서 1년 동안 힘을 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슬금슬금 힘을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한 해 1년 내내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되면 미쳐. 미쳐. 가다가 중간에 죽어. 그러니까 안 되고요. 초반에 쭉 짜고 달린 분들이 있거든요. 쭉 짜고 달린 분들은 어디 가고 없어, 지금. 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인 공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3, 4월부터 쓱쓱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요. 실제 9, 10월 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못해요. 시간도 없고, 또 특히 공시법 같은 경우 막판에 거의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5, 6, 7, 8이라 5, 6, 7, 8 여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2시간 반만 수업을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도 지금 5, 6, 7, 8 잘 따라가면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기초가 돼요. 기초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거구나라고 해서 눈이 뜨여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시월 달에 문제풀이 연습하면 충분히 합격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럼 좀 급하지. 근데 그동안 모르는 것 같지만 뭔가 들어놓은 풍월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마지막 6개월이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대신에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정말 압축해가지고 막 밀어붙여야 학교 갈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한시라도 소홀함이 없이 쭉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랜만에 눈빛이 반짝거리는 굉장히 좀 저 기분 좋아요. 저 이런 반짝거리는 눈빛이 오늘 오후에까지 다 6시까지도 꾸준히 유지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자, 그동안에 이제 정원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자, 정원 얘기보다 이제 교재에 집중해 가지고 교재 문구 하나하나 제가 이 문장을 쓸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썼는지 요거까지 자, 하나씩 볼 거예요. 자,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 보시면 등기 서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목차 위주로 해가지고 내용을 하지만 요 교재는 웬만하면 실제 나올 수 있는 지문들 위주로 넣었어요. 그 중에 요거 두 개는 사실은 그냥 설명으로 넣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낼 문제는 아닙니다. 등기부는 원래 종이로 돼 있었어요. 종이 등기부로 부동산 하나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카드로 돼 있었어요. 종이 카드.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 종이 카드를 한 세트다. 이거를 하나의 등기 용지다 그래요. 용지라는 말을 기록이란 말로 바꿨어요. 등기 용지, 등기 기록 이렇게 바꿨어요. 그 등기 용지 카드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어. 모아 책으로 만들면 그게 등기부거든요. 등기부. 그러니까 자, 전산으로 된 등기 기록을 모아서 편성하면 뭐가 돼요? 등기부가 돼요. 옛날에는 등기부 책이 있었는데 요즘은 전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전산 시스템에서 요걸 전산으로 편성한 거, 요걸 등기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이 등기부 시절에 종이로 된 등기부 책을 전산으로 바꾸면서 등기 기록과 전산 등기부로 이제 이렇게 용어를 바꿔놓은 겁니다. 등기 기록이란 말은 옛날 등기 카드, 등기 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기 신청은 옛날에는 접수가요. 신청서를 딱 내면 등기관이 딱 받았을 때 그 받은 시점을 접수라고 봤거든요. 요즘은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장된 때. 자, 저장된 때 접수된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이 받아주는 거죠. 자, 이게 언제라고요? 저장. 자, 저장될 때 접수된 걸로 본다. 접수하고 나서 해줄까 말까 판단하는 걸 심사라고 하고요. 자, 취하는 당사자들이 공동 신청했으면 공동 취하. 우리 안 할래요. 라고 공동으로 취하는 거고, 각하는 등기관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이거 안 돼요. 근데 등기관이 거절하는 건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법에 딱 규정이 있죠. 자, 몇 개 있어요? 1호부터 11호까지 11개 각하 사유가 2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취하는요, 그런 거 없어요. 취하는 본인들이 안 한다니까 특별히 규정이 없어도 본인들이 안 한다다 그럼 빼주면 돼요. 대신에 취하서 하나는 챙겨야 돼. 취하서를 내면 그걸 챙기고 나머지 그냥 돌려주고 마는 거예요. 각하 같은 경우는 신청서 땡기고 나머지는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법 몇 조의 29조 몇 호에 의해서 각하다라고 꼭 근거 유정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기 하나도 안 걸려. 근데 조금 부족해. 그냥 해준 좀 그래. 그러면 조금만 고쳐오지라고 보정명령이 나갈 수 있어요. 보정명령. 조금만 고쳐오면 우리가 그냥 받아줄게. 만약에 보정명령 나갔는데 안 고쳐오면 그냥 각하시키는 거고. 조금만 고쳐와 그럴 때가 있어요. 보정명령. 다시 자 심사를 할 때 자 등기관들이 거절하면 각하. 신청인들이 나 안 할래요. 자발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취하. 그죠? 조금만 고쳐와라 그러면 보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통과했어. 그러면 등기부에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등기부에 소유자 김정환 이렇게 썼으면 그날부터 소유자다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기록은 됐는데 식별보, 등기가 날인이 안 됐다. 그럼 소유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넘어갔다고 봤어요. 기록만 되면 넘어갔다라고 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도장 찍고 이런 게 아니라 전산 시스템을 바뀌었죠. 전산 시스템을 바뀌어가지고 기록된 날짜로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록된 날짜가 등기부에 안 나와요. 그러면 등기부에 뭐가 나오냐? 접수된 날짜. 요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등기가 잘 맞춰졌으면 효력은 이때부터 보자. 등기부에 접수일자가 있으니까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 보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장 찍는 거 대신에 등기관 누가 처리했다라는 나타내는 식별고. 요게 들어가면 맞춰지는 거예요. 다시 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어요. 마친 경우란 언제요?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 이게 뭐라고요? 식별보.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다음, 자, 그러면 여기 등기관의 등기를 마쳤어. 마쳤다는 건 식별보까지 나온 거죠? 그러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접수, 저장 같은 거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요 조문들이 자, 한꺼번에 보일 수 있도록 이 그래프를 그려드린 겁니다. 이거를. 자, 요 순서는 아셔야 돼요. 자, 당사자가 신청.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 신청. 자, 갔으니까 출석, 방문 신청.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우편으로는 안 돼요. 우편은 안 되고 방문 신청. 우편은 안 되고 방문. 신청서 두고 가야 돼. 대신에 전자 신청 있죠?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은 인터넷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우편으로 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편으로. 자, 촉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촉탁. 촉탁은 관공서가 등기소에다가 얘기하니까 관공서는 등기관이랑 친하잖아요. 그래서 너 알지? 내 편지 보낼게. 그럼 알았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우편으로 안 됩니다. 대신에 전자 신청 가능해요. 전자.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자 신청, 방문 신청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서면 신청하고요. 자, 임의 신청은 자유로이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신청돼서 등기 기록되고 완료되는 절차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등기가 완료됐어요. 그 완료된 이후 절차도 있어야죠. 자, 완료된 이후에 뭘 줘야 돼요? 자, 그렇죠. 땅문서, 집문서 이거, 그죠? 이걸 등기표 정보를 작성합니다. 자, 언제 작성해요? 보존, 자, 설정, 자, 이전, 추가하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일 때 작성합니다.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이 외에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럴 때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줘. 보존, 설정, 이전, 추가할 때만 작성해서 통지합니다. 누구한테 통지한다?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한테 자, 얘가 등기 권리자. 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자, 내 명의로 내가 직접 신청한 그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등기표 정보. 내 명의로 등기가 됐는데 내가 신청을 안 하고 채권자가 내 걸 대신해 줬다. 또는 승소하는 의무자가 내 걸 대신 신청해 줬다. 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줬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명의인데 내가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안 만들어줘. 대신에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만 따로 통지해 줍니다. 이거 제가 해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완료 통지예요. 그죠? 예. 요 두 가지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관청에다가 영동군청에다가 당신 임야대장의 소유자 바뀐 거 알아? 그 소관청에서 고쳐주죠라고 알려주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소관청에 알려주고 세무서에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서 들어간 거 돌려줍니다. 계약서 들어간 거 그게 법률행위 성립증서 계약서 이거 다 끝나면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정신 없으면 요거는 알아야 돼요.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합니다. 자, 모든 등기 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보존, 설정, 이전, 추가 요럴 때 작성하고요. 말소 등기 때는 작성 안 해요. 작성해서 누구 줘야 돼요? 명신,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그 사람이 등기 권리자죠. 그 사람한테 작성 통지를 해주는데 명인인데 내가 신청 안 하고 딴 사람이 해줬을 때는 따로 완료 통지를 해주고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이 절차는 언제든지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자, 신청, 접수, 심사, 자, 거절당하면 각하, 자, 하나도 안 걸리면 기록돼서 식별보가 돼서 맞춰졌죠? 효력 발생 언제?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그죠? 끝나고 나면 뭘 만들어줘요?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보존 설정 이전 추가의 명신까지 나와줘야 돼요. 언제든지 머릿속에 등기법 절차 틀이 딱 있어야 돼요. 자, 등기법은 완전 절차법이에요. 실체법이 아니라 절차.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따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다음. 자, 등기는 물건마다 편성하는 거예요. 물건을 기준으로 편성하니까 토지 하나에 등기 하나, 건물 하나에 등기 하나.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마다 등기 하나씩 두는데 구분 건물은 조금 다른 게요. 전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어. 아파트가 5층 아파트가 있는데요. 자, 10집이 들어있죠? 10집. 그러면 10개 다 묶어서 등기는 몇 개를 둔다? 하나의 등기를 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묶어서 하나다. 자, 전부에 대해서 한 개를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인 거예요. 원래 10개면 10개를 둬야 되는데 이건 구분 건물이라서 좀 다르다. 10개 다 묶어서 등기는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서 표제부만을 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구분한 각각 건물 있잖아요. 101호, 201호 그 전유부마다 또 별도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또 따로 두고 있는 것이죠. 일단 전부 묶어서 하나를 두기 때문에 얘는 좀 예외다. 그래서 다만이라고 예외를 붙여놓은 겁니다. 원래 하나마다 등기는 하나를 둔다. 근데 얘는 10개다 묶어서 하나를 두니까 좀 예외다. 그래서 다만이라고 단서 붙인 거예요. 어쨌든 물건을 기준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건 맞는 거죠. 물적 편성이야. 만약에 사람 이름 넣으면 그 사람 재산이 쭉 나온다. 그러면 인적 편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적 편성이 없어요. 인적 편성. 그런 거 아시죠? 예. 왜 이제 뭐 29만 원밖에 없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이름 넣으면 재산 쫙 나오면 그럼 뭐 찾을 텐데 그게 없어. 소재 지번을 찾아 집어넣어야 그 사람 소유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기준으로 찾게 돼 있어요. 이게 물적 편성이에요. 예.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자, 등기 기록은 부동산 표시는 어떻어요? 표제부. 소유권 어떻어요? 갑구. 자, 소유권 왜 권리는 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표제부 갑구 을구 이게 한 세트로 하나의 등기 기록. 표제부 갑구 을구 3개 카드를 한 세트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등기 기록이죠. 근데 구분 건물이라 그러면 한동 건물 전체 전부에 대해서 뭘 둔다?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또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와 이렇게 두 개 돼 있죠. 그래서 구분 건물을 등기 띄면 표제부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 건물 나와 있는 표제부 나오고 전유분 표제부 나오고 또 갑구 을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 갑구와 을구 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갑구 을구. 자, 표 보세요. 자, 갑구 을구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표 보세요. 이게 소유권은 갖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고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소유권.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대요. 저당권 설정 등기. 근데 저당 설정은 소유권 말고도 지상권이나 또 전세권. 자,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도 또 저당권을 설정 등기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여기 지상 전세권에 대한 저당 설정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소유권에 대한 저당 설정 등기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렇죠? 그래서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그럼 되거든요. 여기는 1번 전세래. 그러면 1-1 저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기등기죠. 그럼 뭐 요거는 갑구 을구, 을구. 자, 요건 갑구 을구, 을구예요. 여기서 갑구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무슨 등기라고요? 저당권 등기라고. 저당권 등기 나오면 무조건 을구요, 을구. 이거 왜 썼냐? 헷갈리라고 쓴 거 안 써도 되는 걸. 괜히 쓴 거예요. 소유권 아니거는 저당권, 저당권. 자, 그냥 저당권 다 소유권 잡고 들어온 저당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반드시 지상권 또는 전세권 이렇게 쓰게 돼 있어. 이런 거 안 붙어 있으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당은 갑구 을구, 을구. 소유권 목적 저당도 을구. 지상 전세 목적 저당도 을구요. 대신 형태만 달라지는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네, 자, 좀만 더. 이게요. 돈을 못 받았대, 저당이. 저당이 돈 못 받으면 경매를 쳐요. 경매를 쳐요. 그러면 여기 경매가 들어오겠죠? 뭐 파는 경매요? 소유권 파는 경매예요. 소유권 파는 경매 등기. 요 경매 등기는 갑구 을구, 갑구에 들어옵니다. 요건 갑구에 들어옵니다. 갑구에 이 소유권 지금 날아간다. 라고 갑구에다가 경고판을 붙이는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요거 주등기로 합니다. 주등기. 근데 여기서 요 저당이 돈을 못 받았대. 그러면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경매로 팔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경매 등기는 갑구 을구, 당연히 을구 이럽니다.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암소리 안 하고 경매 그러면 이쪽이에요. 암소리 하면 경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경매이기 때문에 갑구의 주등기로 들어옵니다. 자, 요 경매는 반드시 지상 전세 목적하고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비교됐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일단 요 단계에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저당은 무조건 을구입니다. 근데 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대부분 갑구입니다. 소유권 파는 경매이기 때문에. 됐죠? 자, 요거 두 줄 있어요. 요거를 지금 67페이지 메뉴 여백 있잖아요. 자, 67페이지 메뉴 여백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67페이지 메뉴 여백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 눈치 봐가면서 지금 못 쓰고 계신 분이 좀 있어가지고 쓰세요. 그냥 쓰세요. 써도 돼. 써도 돼. 눈치 보면서 막 저걸 써야 돼 말아야 돼 쓰면 뭐라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러면 눈치로 괜찮아요. 써보세요. 자, 67페이지에다가 두 줄로 이렇게 써보세요. 굉장히 행복해 하시네. 필기하면서 그냥 안심하고 쓰니까. 여러분 필기하시는 거 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꼭 쓰면 거꾸로 쓰거나 잘못 쓰거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들고 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
난들 아나 본인이 잘못 썼는데. 예. 그래가지고 고생 많이 해요 이제 나중에. 쓸데없이 나쁜 건 이제 잘못 써가지고. 자, 한번 써놓으세요 일단. 기억이 나는데 한 3년 전인가 시험 직전에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어요. 이게 갑구 주등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 잘 안 하는 건데 그때 특강 할 때 한번 그냥 내친기만 설명했는데 그게 나와버려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단계에선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저당 무조건 울고요. 갑구 아니에요, 갑구. 예, 울고. 예. 경매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할게요. 됐습니다. 자, 지금 표제부 갑구 울구 중에 갑구 울구 구별하는 것 중에 제일 헷갈린 게 이거예요. 예. 자, 그다음 계속해서 앞에 보세요. 자,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 이거는 뭐 민법 186조 7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요번 달에는 뭐 굳이 더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186조는 법률 행위 얘기고, 자, 187조는 법률 규정 얘기죠. 법률 규정. 그래서 이거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고, 이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아들한테 상속이 됩니다. 상속. 돌아가시자 상속이. 자, 상속이고.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그냥 상속 아들한테 주기 싫고 손자한테 굳이 주겠다. 내가 살아생전 주고 가겠다. 그럼 뭐가 돼요? 증여. 증여는 증여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가 됩니다. 법률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자한테 등기를 쳐야. 등기를 해줘야 물권이 변동되고. 그죠? 상속은 그냥 가신 거잖아요. 그냥 가시면 등기 없이도 아들한테 바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죠? 다시 굳이 계약서를 쓰고 손자한테 주겠다. 그럼 뭐가 돼요? 증여 계약. 증여 계약은 법률 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되는 거고. 이 양반이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셨어. 그럼 그 순간 누구 거 돼요? 아들 거. 아들한테 상속이 바로 되는 거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아들이 이걸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자, 등기를 해야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자, 등기까지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등기해야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등기는 처분 요건이라고 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언장 써놓고 가셨어. 자, 유언장 써놓고 가셨으면 그때는 유증. 자, 증여랑 유증이랑 달라요. 유언장 쓰고 가신 거는 유증. 그러면 누구한테 줄지 몰라 이거는. 그죠? 예, 근데 증여는 계약서에다가 이거 공짜로 손자 준다. 그럼 손자가 감사합니다. 도장 꾹꾹. 그럼 뭐가 돼요? 계약서가 되지. 그럼 증여 계약서는 뭐가 돼요? 법률행위.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근데 유증은 유언장에다가 미안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하나 있다. 그래서 얘한테 준다. 그 공증 받아가지고 유언장 해놓고 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황해? 어떻게 아들이 발칵 뒤집혀?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그럴 땐 유언장 잘 봐야 되겠죠? 유언장 뭐라고 돼 있냐? 너무 사랑한다. 다 준다. 아들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뭐가 돼요? 포괄유증.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바로 물권 변동돼요. 특정 유증. 유언장에다가 요거 딱 준다라고 써놓고 하셨어. 그러면 그때는 그걸 등기를 해야 넘어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여기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건 유증이고, 유증은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증여 계약. 증여 계약은 뭐라고요? 법률행위. 상속은 법률 규정. 이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등기까지 하면 처분할 수 있다. 자, 증여나 매매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니까. 자,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등기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맞춰졌으면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비교했고요. 자, 차이점 아시겠죠?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의 차이점. 그 공통점은 둘 다 물권 얘기예요. 자, 물권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원래 등기가 안 되는데 채권 중에 특별히 등기되는 것들이 있죠. 임차권이나 환매권이나, 자, 임의적 기록사항이 이제 특약사항들 있잖아요. 자, 얘네들은 특별히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임차권, 환매권, 특약 이런 게 들어오면, 자,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대항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등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등기의 종류가 나오죠. 자, 등기는 뭐를 등기하냐? 사실관계 등기하면 표제부에 하는 거고, 요거는 대장상 정리했으면 한 달 이내 빨리 등기도 해라 라고 의무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 달 이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다 그랬어요.
다음 갑구을구 배웠죠? 소유권, 소유권 외. 그다음에 주등기, 부기등기 배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센 등기는 종국이, 약한 애는 비 그랬죠. 자, 종국이랑 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예비등기에 가등기와 고등기란 게 있었는데 이게 삭제돼서 없어졌어. 예고등기, 가등기 합쳐서 예비등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고등기란 게 없어졌기 때문에 예비등기는 하나밖에 없다. 가등기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걱정인 게 이런 것도 쓸까봐 쓰지 마세요. 안 써. 없었어. 지금은 예비등기는 가등기 하나 있다. 자, 가등기는 세다 약하다. 약하. 비. 종국이. 누가 더 세요? 종국이가 세요. 그죠? 비는 약해요. 그죠? 비가 종국이한테 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종국이가 센 거예요. 예. 자, 지금까지 우리 배운 모든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 설정 등기 다 종국 등기예요. 종국 등기. 종국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예. 자, 그다음에 새로운 내용을 썼으면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 잘못 썼대. 자, 처음부터 잘못 썼대요. 원시적.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정 등기이고 처음엔 잘 썼는데 나중에 애가 이름 바꿔가지고 등기부에 써 있는 이름이 옛날 이름이 됐어. 그럼 고쳐 쓰는 거를 후발적이라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변경, 경정 둘 다 일부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전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말소 등기. 이 말소가 잘못됐으면 살려야 되겠죠? 네, 회복 등기예요. 그러면 회복을 한다라는 건 잘 지운 거요, 잘 못 지운 거요. 잘 못 지운 거. 부적법 말소를 회복합니다. 자, 말소 등기가 잘못되어서 이걸 다시 말소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소는 말소가 안 돼요. 자, 말소가 잘못됐으면 회복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만약에 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건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법 말소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부적법 말소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 다 없어졌대. 자, 부동산이 전부 멸시됐으면 등기용지가 필요 없죠? 그럼 그 등기용지 표제부에다가 표시하고 서랍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폐쇄해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멸시등기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이 없어진 거예요. 부동산이죠. 만약 부동산 일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부동산 일부 없어지면 그땐 변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부동산이 다 없어졌으니까 정리해서 집어넣는 거 멸실로. 그렇죠? 자, 멸시등기는 부동산이 통으로 없어졌다. 그럼 등기 필요 없지? 집어넣어. 이거예요. 자, 만약에 부동산이 통으로 다 없어져서 그러면 한 달 이내에 멸시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자,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어요. 과태료 없고 소유자가 한 달 이내 등기부 정리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멸시 등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일단 원시효구 발전 요거는 좀 구별하셔야 돼요. 일부가 잘못됐을 때 고치는 게 바로 잡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원시적이면 경정, 후발적이면 변경. 요건 알아야 되겠죠? 변경, 경정. 네. 됐습니다. 용어는 이 정도 보시고 전부 다 강론에 또 나옵니다. 자, 등기사항 얘기할게요. 자, 등기사항은 우리 등기법상 딱 두 가지요. 토지하고 건물, 토지 건물. 자, 등기부 종류가 딱 두 가지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딱 두 가지인데 토지는 지적법에서 한 필지씩 정해놨어요. 이대로 가면 되는 거고 개인의 사건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건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 하위 토지. 공유수면 하위 토지는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닷속 땅이라서 누구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 안 된다. 그죠? 근데 제한을 좀 받더라도 개인 거라면 등기가 되는 게 도로법상 도로나 하천이나 방조제는 등기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물이 등기되려면요. 자, 일단 지붕은 있어야 되고요. 자, 기둥벽. 자, 뭐가 됐든지 바람이 통하면 안 돼. 다시 건축법에서는요. 기둥 또는 외벽이란 말이에요. 건축법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건축물을 해요. 근데 저하고는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바람이 통하면 안 돼요. 막혀져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자, 토지에 정착까지 돼 있어야 등기법상 등기를 해줍니다. 자, 만약에 벽이 없고요. 지붕하고 기둥만 떨렁 있는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벽이 없으니까. 벽이 없어도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개방형 축사. 자, 축사는 특별히 농민들이 또 속 끓고 올라오면 좀 골치 아프니까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축사는 등기된다. 근데 자, 여기서 주유소 캐노피라는 게 이제 영어로 뚜껑, 덮개, 우산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바람이 통하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된다. 요 두 개 구별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얘네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자,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요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요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표 보세요. 이거 뭐야? 자, 우리 요 저 2시간 교재
요 그림을 안 넣었더라고요. 우리 교재에 딴 건 다 넣었는데 요 그림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혹여 인강 보시는 분 계시면 요거는 하나 사진을 찍든지 하셔가지고 교재 지금 66, 67 사이에다가 하나 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자, 권리는 권등기,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죠. 표시는 표지죠. 요거 얘기한 거예요. 표시가 정리되면 대장 정리하고 등기세 촉탁한다. 권리 등기하면 등기부 등기 권리 등기하고 이쪽으로 통지해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혹시 교재 지난달에도 계속 했지만 혹시 교재에 안 써져 있으면 하나 써놓으시고요. 자, 등기사항 볼 겁니다. 등기사항에. 자, 요거 좀 보고 가죠.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등기부에 김철수로부터 정환이한테 돼야 되는데 정환이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중환이로. 그러면 처음 등기할 때부터 틀린 거죠? 원시적이에요. 그러면 중환이를 지우고 정환이로 고쳤습니다. 그럼 무슨 등기예요? 경정 등기.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였다. 이걸 원래 바로 잡자. 왜? 신청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때 경정 등기는 2-1로 들어옵니다. 명의인 표시 경정 그러면 2-1 부기등기로 해서 원래 정환이 이름으로 중환이를 지우고 바로 잡는 거예요. 자, 이거랑 구별하실 게 자, 정환이라고 제대로 써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얘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이름을 한일이로 바꿨어. 그러면 등기부상 정환이는 옛날 이름이니까 한일을 바꿔야 되겠다. 자, 이럴 때는 한일을 바꾸고 나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자, 중환이에서 정환이로 바로 잡는 거는 경정. 정환이를 잘 썼는데 나중에 얘가 이후에 이름을 바뀌었대. 그럼 그때도 바로 잡는 게 변경. 자, 둘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경정이고 하나는 변경이고. 그렇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그러면 경정. 처음엔 괜찮았고 나중에 이름 바꿨다 그러면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둘 다 일부가 잘못된 거죠. 자, 다음. 자,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자, 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화수가 있다. 그죠? 자, 여기 공유수면 하이토지는 등기화수가 없어요. 이쪽은 안 되는 거죠. 예, 도로법상 도로는 등기화수가 있고 여기 교량터널 토굴은 등기화수가 없어요. 이건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방조제는 등기화수가 있어요. 자, 방조제 부대시설은 등기화수가 없죠. 고정식 온실 이건 건물로 봐주는 거예요. 고정식. 근데 비닐하우스는 건물로 못 봐줘요.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좀 있어 헐어버리잖아요. 그죠? 5개 풀장 왜 안 될까? 지붕이 없어. 지붕 없으면 건물로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자, 이 저장 탱크. 저장 탱크는 건물로 봐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급유 탱크는 들고 다니다 보시면 돼. 급유하러 들고 다니니까 요건 등기가 안 됩니다. 조적조. 자, 벽돌 같은 거 쌓는 거 있잖아요. 예, 쌓는 구조로 슬레이트 지붕도 있는 건물이래. 그러면 등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주유소 캐노피는 왜 안 될까? 지붕만 있어. 지붕만 있고 벽이 없어. 바람이 통해. 그러면 안 되죠. 자, 바람 통해도 되는 게 뭐 있어요? 개방의 축사. 요건 해주라 그랬어요. 특별히. 자, 전유분 아파트 501호, 301호는 등기되죠? 근데 그거를 규약을 정해서 같이 쓰기로 했대. 그럼 규약상 공용 부분도 등기부에 나옵니다. 근데 구조상 공용은 애초에 복도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등기가 안 되는 거죠. 자, 충분하죠?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하천법상 하천 등기할 수 있죠? 여기 뭐 있었어요? 공유, 수면, 하해 토지. 공유수면 바닷속 안 된다 그랬지. 자, 도로법상 도로 되죠? 그럼 뭐는 안 돼요? 교량, 터널, 토굴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예, 여기 보세요. 방조제는 등기화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방조제 부대시설, 부대 설비 같은 거는 뜯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고정식 온실 등기화수가 있고 비닐하우스 또 모델하우스 또 5개 풀장 지붕 없다 그랬지. 자, 유리 저장 탱크 되죠? 그거 뭐 안 돼? 급유 탱크 안 된다 그랬죠. 급유하러 들고 다닌다니까. 자,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된다 그랬죠. 예. 캐노피는 지붕만 있잖아요. 그죠? 벽이 없고, 그죠? 예. 전유분 규약상 공용 되죠? 여기는 공용은 공용인데 무슨 공용이요? 구조상 공용. 됐어요? 예. 자, 뭔가 시원하게 보이겠어요? 예. 됐어요? 예. 뭐 되게 반갑죠? 예. 자, 준비됐어요? 네, 됐어요. 예. 자, 여기 뭐 있었어요? 자,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화수가 있는데 소유권하고 저당권, 권리지권 여기까지만 돼요.
하천에 대해서 지상, 지역, 전세, 임차 이런 건 안 돼. 하천 빌리는 건 안 돼요. 자, 소유하고 담보 잡고 여기까지만 되는 겁니다. 하천. 교량터널 토구는 안 된대요. 그럼 뭐가 되죠? 도로법상 도로는 된다 이제. 그죠? 그다음에 방조제 부대에서 안 되죠? 방조제는 되겠지. 방조제 지목은 제방. 누가 방이야, 방은. 예, 제방. 예. 제방 한 글자로 제겠지 뭐. 설마 방이겠어. 제. 예. 자, 비닐하우스 견본주택 5개 풀자 옆에 뭐 있어요? 농업용 유리온실 하나 빠졌는데 중요한 거 고정식. 고정식이죠. 그죠? 급유탱크 저장이 나야 돼. 저장. 유류 저장 탱크. 자, 주유소 캐노피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이 꼭 나야 돼. 슬레이트 지붕. 예. 자, 구조상 공용 규약상 공용. 그죠? 그 밑에 뭐 있어요? 개방형 축사. 그죠? 예. 의외로 좀 잘하네요. 이제. 자, 이런 것만 자꾸 나오면 좋겠죠? 자, 불행인지 뭐 다행인지 요즘 출제 잘 안 돼요, 이거.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봐야지. 혼자 공부하면 또 답답하거든. 같이 본 거예요. 예. 자, 이거 교재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교재 지금 68페이지 아래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자, 일단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요. 물권 등기되는데 물권 중에 안 되는 거. 점유권, 질권, 유치권 안 된다. 그죠? 그다음에 채권은 안 되는데 채권 중에 되는 거. 임차권, 환매권이 있다. 그다음에 질권 중에 특별히 되는 권리질권이 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그다음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이거. 자,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 일부. 교재 다 있어요.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 자, 부동산의 일부는 자, 우리 집 작은 방 있죠? 우리 집 작은 방. 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요만큼 작은 방. 요거는 부동산 일부예요. 자, 토지가 하나 있는데 그중에 남측 일부. 이것도 부동산 일부예요. 근데 권리 일부는요. 자, 토지나 건물을 둘이 공동 소유한대. 내가 이분지일 지분을 갖고 있고 네가 이분지일 지분을 갖고 있다. 이럴 때 내가 가진 이분지일은요. 요만큼이 아니라 집 전체에 대한 이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권리 일부 지분이라 해요. 지분 됐죠? 지분. 그러면 지분이 됐건 부동산의 일부가 됐건 어쨌든 자, 보존 등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저당 설정은 처분하는 거예요. 처분. 팔아버리겠다. 팔아버리는데 토지 일부만 팔 수는 없어요. 꼭 팔아야 되겠으면 잘라서 2개를 만들었어. 그중에 하나를 팔 수는 있지만 일부 상태로는 못 파는 거예요. 근데 각자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분 팔 수 있어요. 각자 지분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분을 빌릴 수는 없어요. 지분을 빌린 게 아니라 부동산을 빌린 거니까. 부동산은 전부도 빌리고 일부도 빌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빌리는 것들이죠. 얘들은 일부 빌리는 게 가능한데 승역지는 빌려주는 쪽이라서 일부가 됩니다. 근데 요역지는 무조건 전부여야 돼. 그래서 일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요게 지금 69페이지 맨 밑에 표에 나와 있죠? 69페이지. 자, 거기 69페이지 그 바로 위에 양가로 5번 보세요. 자, 69페이지. 자,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자, 5번에 보시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자, 이게 지적법이야. 지적법상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일부 상태라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 설정은 하지 못한다. 대신에 지상, 전세, 지역, 임차, 용의 물건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한 개 건물 단위로 등기가 대상이 되는데 한 동 건물을 구분이나 분할하는 절차를 밟기 전에 아직 건물 일부밖에 안 돼. 작은 방밖에 없대. 그거를 이전하거나 저당 설정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 일부를 자, 전세권이나 임차권으로 빌리는 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도면이 들어갑니다. 다음 권리 일부 이게 뭐라고요? 지분이라 했죠. 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전부에 다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대신에 절반 정도 효력이 미치는 거지. 전체 건물의 반 정도의 효력을 갖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며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죠. 그래도 등기부에 2분의 1이라고 쓸 수는 있어. 자, 공시는 가능해. 등기부에 2분의 1 쓸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써놓은 거를 이전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나 이분지일 지분을 쟤한테 팔겠다라고 지분을 이전하거나 또 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지분 부분은 일부를 한 게 아니라 전체 건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체로 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내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기억 나온 김에 여기도 보시면 부동산 물권은 등기 대상이 되는 거죠. 다시 결론만 간단히 하면 자,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가 있고 자,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등기되는 것들이 있다. 채권 중에 예외적으로 임차권, 판매권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라고 했었죠. 원칙적으로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 물권이에요. 부동산 물권도 아닌데 특별히 권리질권과 채권담보권은 예외적으로 등기 능력이 인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권리입니다. 그다음에 채권 원래 안 되지만 채권 중에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상 시험 문제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시험에 나올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등기부에 나온다. 등기부에 등기가 된다라는 거. 이게 반드시 보세요. A란 사람이 자 B란 사람한테 돈을 꾸고 저당을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 집 등기부 을구에 B가 저당권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B가 저당권자인데요. 얼른 돈을 급하게 꾸느라고 담보를 잡히는 거예요. 담보를 잡히는데 토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죠? 쟤한테 돈 꿔준 채권이 있어. 그 채권에는 저당이 붙었어. 그럼 그 저당권에다가 얘가 권리질권을 잡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1-1 해놓고 1번 저당권에 대해서 C가 권리질권을 잡는다. 이런 형태로 등기부에 권리질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권리질권이 올라오려면 반드시 얘가 뭐여야 돼요? 저당권자여야 돼요. 이 저당권이면서 돈 꿔줬으니까 채권자죠. 채권자, 저당권자 이 사람이 돈을 꿀 때 이 저당권에 권리질권을 붙여가지고 등기부에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자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형태는 100% 부기등기예요. 그 앞에는 뭐가 꼭 있다? 저당권인 거예요. 저당권의 부기등기 형태로 등기부에 올라올 수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권리 얘기 중에서는 권리질권하고 그다음에 임차권, 판매권 얘네들은 특별히 등기된다. 자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입니다. 자, 간단히 그려드리면 부동산 일부는 토지나 건물의 일부. 자, 토지의 일부 이런 거 있고요. 자, 권리 일부는 부동산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 지분 2분지. 요거를 권리 일부 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완전히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등기 효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효력. 자, 등기 효력. 자, 등기 효력을 보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넘어갔네. 자, 좀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가.